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직각보다 작은 각, 그리고 직각보다 큰 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학 교과서 44쪽, 45쪽입니다. 먼저 44쪽 위에서부터 살펴볼게요.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알아봅시다. 지금 가, 나, 다, 라, 마, 바, 사, 아 8명의 사람이 있는데요. 아마 응원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다들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두 팔이 이루는 각이 있죠. 그 각의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. 팔을 많이 벌린 사람도 있고요. 혹은 조금 적게 벌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면 이런 8개의 각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여러 각도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기준을 정하여 각을 분류해 보세요.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여러분이 혹시 분류하고 싶은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정해서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분류를 해 보도록 하세요.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8개의 각을 이렇게 분류해 볼게요. 직각, 이번 시간에 계속 직각이 나오니까 직각과 직각이 아닌 각 이렇게 분류를 해 보려고 해요. 혹시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같이 나눈 다음 분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직각을 찾아보면 이 중에 가 이렇게 표시가 된 가와 라가 있죠. 나머지 각은 직각은 아닙니다. 따라서 직각이 가, 라가 되겠고요. 직각이 아닌 각은 나, 다, 마, 바, 사, 아 6개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직각보다 작은 각과 직각보다 큰 각을 찾아보세요. 두 번째는 기준이 정해져 있죠. 직각이 가, 라인데요. 직각보다 작은 각, 그리고 큰 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각도기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재서 직각이 90도죠.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큰 각, 90도보다 작은 각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. 각도기를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 이건 90도보다 큰데? 라면 직각보다 큰 각이 되고요. 이건 90도보다 작은데? 그러면 직각보다 작은 각이 되겠죠. 선생님이 봤을 때 직각보다 작은 각은 바, 사가 되겠고요. 나머지 나, 다, 마, 아는 직각보다 큰 각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직각보다 작은 각 바, 사, 직각보다 큰 각 나, 다, 마, 아 이렇게 4가지 각이 직각보다 큰 각이 되겠네요.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. 분류한 각의 특징에 알맞은 이름을 지어보세요. 직각보다 작은 각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지 직각보다 큰 각 이름을 한번 지어봅시다. 직각보다 작은 각은 직, 작, 각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보다 큰 각은 직, 큰 각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죠. 혹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4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런 직각보다 큰 각과 직각보다 작은 각을 무엇이라고 약속하기로 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. 수학 45페이지인데요. 각도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, 이것을 예각이라고 부릅니다.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. 직각보다 큰 각이죠.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해요. 이건 알겠는데 둔각 같은 경우에는 직각보다 큽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. 18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. 이걸 우리가 둔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 지금 이런 각 볼게요. 이런 각은 둔각입니다. 그렇죠? 왜냐면 직각 이렇게 해야 직각이죠. 이 직각보다 크니까 둔각인데
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쪽 큰 각도 있죠? 이 큰 각은 예각, 둔각 둘 다 아닙니다. 우리가 이 큰 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두 변과 하나의 꼭지점으로 생겨서 만들어진 이 각은 항상 작은 각 쪽을 생각을 해줄 거예요. 나중에 여러분이 상위 학년에 올라가면 뭐 이런 각까지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작은 각만 생각한다는 것. 뭐 어떻게 이렇게 또 그려졌을 때 각이 사실 하나 있고 하나 또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이쪽 작은 각을 생각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, 직각보다 큰 각은 둔각인데요. 이 둔각은 180도보다 작은 각이에요. 여러분 180도는 이게 180도거든요. 여기 예를 들어 기역, 니은, 디귿 이라고 했을 때 각 기역, 니은, 디귿 이것이 180도입니다. 기역에서 니은, 니은에서 디귿 이렇게 쭉 펼쳐진 것이 180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각, 조금 이렇게 더 작아진 각의 크기가 작아진 각이 둔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아래 내용을 볼게요. 각을 보고 예각, 둔각 중 어느 것인지 네모 안에 써 넣어 봅시다. 우리 예각, 둔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입니다. 직각보다 크냐, 작으냐. 이걸 보면 이건 직각보다 작죠. 따라서 예각입니다. 이것은 직각보다 큽니다. 직각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. 따라서 둔각이 되고요. 혹시 아직 잘 감이 오질 않는 친구들은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재보세요. 90도가 넘어가면 둔각입니다. 이 각은 예각이 되겠죠? 그리고 이 각은 둔각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면 각이 이쪽 각도 있고 이쪽 각도 있고 이쪽 각도 있고 이쪽 각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4학년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작은 범위의 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3번 짝이 시각을 말하면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. 우리 계속 작은 쪽의 각만 생각해 주고 있어요. 이 각이 예각인지 직각인지 둔각인지 어느 것인지 이야기하고 모형시계에 나타내어 확인해 봅시다. 여러분 지금 짝하고 같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요. 9시가 이루는 각.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 이 모형시계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. 9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. 그러면 9시에서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은 직각입니다. 그렇죠?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대로 이렇게 되겠고요. 이거는 지웁시다. 이렇게. 그래서 9시는 직각이 되고요. 또 2시를 생각을 해봅시다. 2시를 이루는 각의 크기. 2시는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 있죠?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. 이 각의 크기는 예각입니다. 직각보다 작으니까요. 이번엔 실제로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봅시다. 만약에 8시, 아니죠. 7시를 생각을 해봅시다. 7시에서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. 7시는 둔각이 되겠죠. 왜냐면 7시를 그려보면 이렇게 7 그리고 12 작은 쪽이니까 이쪽 각이 되겠죠. 이 각의 크기 이것은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둔각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에 따라서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쪽의 각이 직각일 수도 있고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